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지금 분석할 종목은 구독자분께서 이제 의뢰하신,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RF 세미, 코스닥 종목이고 시총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 그래서 파운드리라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그 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칩들 관련된 칩이나 이제 회로 보호 소자 이런 것들, 그런 걸 생산하는 그런 중견기업이죠.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면 전체 지금 시가총액은 한 508억 정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총이 크지는 않아서 일단 그 기관들한테는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시총이 작다 보니까 기관 매매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주로 이제 개인과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싸움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주로 이제 거래원의 주가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인 거죠. 네, 그런 상태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어 여기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ECM, ECM이라는 게 결국 그 음성 인식 죄송합니다. 음성 인식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람들의 이런 아날로그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이 이제 전기 신호로 디지털로 바뀌어서 같이, 즉 화면하고 같이 녹음이 된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를 보실 때 제 채널의 그 영상을 보실 때 실질적으로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날로그, 사람이 이 음성을 전자적인 신호로 바꿔갖고 저장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ECM 칩입니다. 자, ECM 칩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저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 이제 보급형 그런 칩으로 활용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또 이렇게 레이어별로 해갖고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더 상향된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거를 이제 멤스라고 합니다. 네, 멤스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멤스 기술 뭐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활용하는 또 음성 인식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 멤스를 활용한 부분은 보통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고가 그런 전화기들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좀 많이 활용되는 그런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ECM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가형 이런 보급형 그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음성 인식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가에는 이제 멤스 기반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이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죠. 네, 마이크 관련돼서 마이크 자체가 이제 이런 아날로그 음성을, 그러니까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ECM 관련해서는 전 세계 점유율이 1위입니다. 1위입니다. 거의 한 60% 이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스마트폰도 점점 고급화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음성 인식 관련돼서도 좀 약간 이런 고급화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ECM보다는 이제 멤스로 좀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ECM 자체 그 어떤 시장보다, 그리고 멤스의 시장이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더 많이 돼가는 그런 좀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무래도 그 RF쌤이 이 기업 자체가 ECM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ECM 시장이 좀 축소되고, 그 다음에 멤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매출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10월 달인가요? 그 멤스 쪽 그쪽으로 하겠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새롭게 확장되는 시장 쪽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기업의 어떤 영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 적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성 인식 쪽, 네, 이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TBS제 다이오드라 그래서 어떤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제 과전류나 이제 과전압 같은 게 와갖고 회로가 타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자기기 회로를 이제 보호하는 그 소자입니다. 보호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LED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상황들이 이 기업한테는 사실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ECM이 주력인데 세계 1위고요. 근데 그 ECM 쪽 시장이 좀 위축돼 가고 있고, 수요도 좀 감소되고 오히려 이제 멤스 쪽 좀 더 이제 고퀄리티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출이나 이런 게 계속 줄어들게 되고 있어요. 여기도 타격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정 상태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TBS 다이오드 쪽도 네, 이 회로 전자기기 회로 보호용 소자 이쪽도 이제 핸드폰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그 뭐죠? 그 벤더, 그러니까 다양한 그 공급자들을 갖다가 검토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까지 또 치열해지고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매출이 그렇게 탄탄하게 가지 못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조적인 좀 제품이었는데 이 LED 조명, 네, LED 조명 쪽을 뭐 조달청 뭐 이런 데랑 뭐 해갖고 해서 국가 사업도 그렇고 그쪽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LED 같은 경우는 좀 국내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 어쨌든 지금 본업이 아니라 좀 뭐 어떻게 부업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자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가 문제도 좀 많이 해결을 해야겠죠. 그런 비용, 생산 비용이 ECM보다 멤스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회사의 사활을 걸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멤스 쪽을 투자해갖고 이제 멤스 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멤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멤스 기반의 좀 이런 칩들이나 이런 쪽은 사실 이게 그 되기만 한다 그러면 삼성이나 LG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이제 큰 기업들이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한국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회사가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약을 해갖고 좀 뭐죠? 사는 게,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공정 관리나 뭐 운송 비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협의도 편하고.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수요를 못 맞춰주다 보니까 이 고가 번에 들어가는 음성 인식 쪽, 그러니까 이 멤스 쪽, 멤스 기반으로 만든 이 음성 인식 칩이나 이런 게 거의 뭐 대부분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은 장래적으로 잠깐 긴 미래로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게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계약도 할 수 있고 괜찮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를 한다면, 기술 개발이 실패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나 매출 구조도 그렇고 어떤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스 개발 쪽은 이 기업을 투자하시면서 이 멤스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 이거는 꼭 확인을 항상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는 이 기업을 투자할 때 키포인트가 됩니다. 성공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거고요. 근데 멤스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게 실패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즉 재정 상태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18년 이후로 2019년이 딱 되면서부터는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보다는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네,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을 쓰고 있고, 매출액도 말씀드린 것처럼 ECM 그리고
TVS 이런 쪽이 점점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매출도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도 많이 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3분기까지지만 4분기까지 합해도 작년 대비 줄어들 소지도 높고요. 그리고 일단은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폭이 늘고 있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이렇게 보고선 딱 할 때 우선순위를 갖고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재정 상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있어야 어찌됐건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상장도 유지되고 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 상태가 뭐 한두 해 정도는 뭐 R&D도 그렇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니까, 근데 뭐 버틴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맴스 쪽을 어떻게 성공을 시키느냐,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F 세미는 이제 그 부분, 그 부분만 해낸다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국내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요차가 늘어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맴스 쪽을 투자를 하는데, 또 그러면서 한편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쪽 그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ECM만 갖고도, 그러니까 맴스가 아니라 ECM으로밖에 할 수 없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이제 마이크로폰이나 원거리 음성 인식,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어떤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맴스로 대체를 할 수 없고 계속 ECM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업망을 활용해서 이런 쪽도 좀 계속, 원래 본인들이 잘했던 분야니까 이런 쪽을 좀 매출을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어떤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ECM과 관련된, 기존에 이제 어쨌든 전 세계 점유율이 거의 한 60% 정도 됐으니까 영업망도 그렇고 뭐 기존에 거래처도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맴스 개발이 이제 성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공정 자체가 잘 이제 넘어가서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맴스도 그 기존에 있었던 ECM 영업 채널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망이 있기 때문에 확장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맴스 관련해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살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종목 자체는 시황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시황은 볼 게 없고요. 그리고 수급 분석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개인하고 외인의 싸움입니다. 거의 뭐 둘이서 주고받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 대비해서 보시면, 자, 개인이 지금 이 정도 보시면 대부분 거래량에 대해서 개인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매도도 보시면, 자, 그쵸? 그러니까 외인은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 들락날락 거리긴 하는데 대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개인입니다. 이제 개인들끼리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료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강해요. 예를 들어 그 맴스로 하겠다, 맴스 도입해서 공정 자체를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 과거에 이제 10월 달인가요? 그때쯤 나오는데 그때 그걸 갖고선 그냥 뭐 재료성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공정이라는 게 전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투자 대비 회수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보고 여기 나오네요. 이제 맴스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만 나온 것 같고 진출한다고 밝혔다고 한 건데, 이것만 갖고 지금 10월 20일 날 좀 크게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승하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떤 재료로 인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 뭐죠? 소문의 사고 재료 뉴스에 판다 그러나요? 그래서 이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뭐 매도물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매수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종목이 나오면서 그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매도로 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10월 13일 날, 네, 10월 13일 날 한번 또 이렇게 급등을 한 적도 있어요. 급등하니까 10월 초반이에요. 10월 초반에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닥 뭐 이렇게 따로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건 없고, 그냥 수급, 테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막 테마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종목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많이 있어요. 이때 보면은 정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발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해서 장관회의라고 이렇게 해갖고 해당 전략은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제2의 디램을 육성하고 세계시장 20%를 선전하는 목표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20개 전문 인력 3,000명 육성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1차 벤더로서 인공지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음성 인식용 마이크로폰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여기가 상한가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발표 하나로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거나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그거로만 계속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재료주로 좀 가고 있는 상태고 또다시 이제 재료가 나오면 한번 또 출렁출렁 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RF 세미 같은 경우는 맴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체가 나오는지 정말로 공정이 그렇게 바뀌면서 제품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제품이 정말 어딘가 이제 계약할 만큼 그런 그 품질이 나오고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쭉 내려왔어요. 지금 계속 현재로서는 뭐 재무제표가 좋지도 않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또 여기가 소외를 받고 있다 보니까 12월 22일 날도 이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 정도 이렇게 빠졌죠.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체력 자체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12월 22일 날 이제 보시면 특별하게 뭐 나온 거 없습니다. 네. 주총하겠다 이런 얘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나온 것도 없어요. 그 전에 나와 있는 뭐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빠지는 거죠. 이제 실망 매물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 자꾸 내리고 횡보하고 특별한 게 안 보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이 12월 24일 날도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메릴린치 같이 좀 약간 단타 성향 있는 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상승할 때 좀 매물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저런 메릴린치가 이제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는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하락 곡선, 하강 곡선을 이제 그리다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서는 보시면 이렇게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왜 안 잡힐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요 정도. 이게 조금 꺾여 버렸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지금 선에서 지금 다시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더 이상은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쭉 차트가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꺾어줬죠.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는 모습. 그러면서 어쨌든 이 120선을 갖다가 여기서 뚝 떨어졌으니까 회복해 보려는 노력 이걸 좀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수급이 이렇게 막 몰리는 것도 아니고 이 업종도 약간 지금 소외를 받아 있는 상태고, 뭐 소외라기보다는 지금 뭐 바이오나 코로나 때 바이오 같은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걸 올려줄 만한 수급이 나오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여기 이 몸통 안으로 이렇게 지금 봉이 나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서 조금 준비를 하다가 최소한 요거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라도 네, 올라타면서 지지 라인을 잡고 반등 시도를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릴 린치도 온 거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등 신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라는 게 결국은 5,500원 하단까지는 한번 반등을 잡아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옆으로 안 가네요. 네, 이게 더 이상 끊어지지 않아서 네, 여기 정도까지 5,500원 하단까지 한번 반등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테마주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뉴스나 재료에 대해서 그걸 갖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 그 다음에 뭐 거리두기 3.0 뭐 이렇게 나오면서 거리두기 3단계죠. 3단계 나오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뭐 화상회의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러는데, 사실 지금 이미 화상회의나 이런 거 재택근무할 때 이제 마이크 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다 선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의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일할 때 화상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뭐 헤드셋이나 아니면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미 좀 지나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거리두기 3단계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제 맴스에 대해서 뭐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재료가 한번 뭐 언젠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거기 반응을 해갖고 120선 상단 그리고 5,500원 바로 아래까지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 120선 지지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지지가 되면 전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 부분도 옆으로 한번 이제 횡보를 했거든요. 이 횡보 구간까지 한번 올라가면 여기서 만약 횡보 구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차근해서 5,500원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거 하나를 이제 또 하나의 바닥선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라인을 갖다가 이제 반등선을 잡아갖고 다음에는 이 60선 돌파 작업을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60선 돌파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차근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ECM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ECM 반도체 그 음성인식 그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매출이 좀 개선돼 나가고 매출 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서 맴스가 좀 잘 되고 그러면은 뭐 시세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맴스 쪽으로 이제 공정 전환을 하면서 그게 그냥 단순히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실체 있게 바뀌느냐 이거는 꼭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좌우가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기업을 매매하실 때 좀 비중을 높게 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변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맴스 확인하시고 이제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드리는데요. 네. 이 종목 자체를 지금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 보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업종에 대한 것들, 시장에 대한 것들 분석을 하는데, 보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재무제표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년 연속으로 좀 좋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맴스 공정으로 바꾸는데 거기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스위치 껐다 켜듯이 바로 되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약간 테마주로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들 매매가 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좀 말씀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기업의 실적보다는 약간 테마로 움직일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뉴스나 재료에 따라 움직일 그런 소지가 많은데 지금 메릴린치나 이런 단타형 그 외인들도 들어와 있고 하는 거 봐서는 월요일날 화요일날에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성공을 하면 120선 안착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밀리면 주가는 또 한동안 또 그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변수가 많은 상태, 좀 우려가 많은 종목은 너무 이렇게 비중을 높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